애플.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빌어. 미안하다고 해. 잘못했다고 해. 후회한다고 해. 후회했다고 해. 나스닥. 보고 싶었어. 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장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우산업 1.7% 상승, 나스닥 종합 1.78% 상승, S&P 500 1.89%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2.36% 상승. 어제장은 거의 역대급으로 굉장히 센 장이었습니다. 장 마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죠. 꾸준한 우상향 차트를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장후에 애플의 실적 발표였죠. 애플 4분기 연속 매출 감소, 시장 전망치는 상회, 아이폰 매출은 전년 대비 2% 넘게 상승.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이 매출 4개 분기 연속 감소가 시장 참여자들과 기관에게는 매우 악재로 해석이 되었나 봅니다. 애플도 어제 장에서는 굉장히 우상향을 하다가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미친 듯이 내리면서 음전을 하였습니다. 일단 애플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또 한 가지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죠. 파월의 연설에서 파월이 말하길 물가는 2%대로 내려와야 하며 지표를 계속 확인하겠다라고 말했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바로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보가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되었네요. 때문에 제 예상에는 예보보다는 좀 높게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3.8% 이전과 동일한 3.8%로 예보가 집계되었죠. 실업률이 그냥 예보에만 예상과만 비슷하게 동일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오늘 장은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안 좋고요. 실업률만 시장이 원하는 대로 잘만 발표가 되면은 오늘 장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오프닝처럼 나스닥에 봄날이 올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하락장으로 들어갈 것인지 오늘 발표되는 이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시각 나스닥은 애플의 실적 발표로 애플의 하락으로 인해서 음봉으로 꽂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지금부터 풀이장 9시 반까지 나스닥 선물은 차라리 마이너스인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고용지표 발표 결과에 따라서 상황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줬다 뺏는 것은 기분이 나쁘지만 뺏었다 주면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주식은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32. 이렇게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공포지수는 공포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우리가 다 팔고 도망갈 때는 아니라는 뜻이죠. 아니라는 뜻이죠. 푸덴콜 옵션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약세장의 신호인 1.0 하지만 어제와 그제 1.01, 1.02까지 올라갔던 이 푸덴콜 옵션이 다시 1까지 내려온 것은 분명한 호재죠.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드디어 볼린저 밴드를 찢고 있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닿지도 않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하단을 강하게 뚫을 시, 이처럼 하단을 강하게 뚫을 시 다시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여기도 하단을 강하게 뚫을 시 다시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요. 여기서도 환율을 하단을 강하게 뚫었으니까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빨간색, 제가 그어드린 빨간색 이 선이 여기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다시 내리는 그런 그림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향세를 보이다가 소폭 반등하면서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으니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TQQQ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이 제가 그어드린 이 하방 지지선 그리고 상방 저항선 이 선을 제가 맨날 바꿔서 그리는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선은 제가 예전에 이미 그어놓은 선입니다. 근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어제 장에 상방 저항선에 정확히 맞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장기 하방 지지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이 상방 저항선과 장기 하방 지지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대세 상승장으로 가려면 분명히 이 검정색 선과 빨간색 윗선을 뚫어줘야 이 선들은 다시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현재 차트는 차트로 매매하는 차티스트들이 공포에 매수한 이 물량을 이 저항선, 쌍방 저항선에서 던지는 형국입니다. 여기를 뚫을지 아니면 다시 조정을 맞고 다시 오를지는 확률은 반반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무서워서 모든 걸 내던지고 도망가기에는 아직은 아닙니다. 모든 걸 내던지고 도망가야 될 시기는 볼린저 밴드 상단,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을 때죠.
그때가 온다고 하면은 공포지수도 거의 70 정도가 될 것이고, 그때 부분 익절 또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도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홀딩입니다. 그럼 보조지표로 보는 TQQQ 차트입니다. 드디어 MACD 양봉이 출현하였습니다. 제 보조지표 영상 중에 MACD 스토캐스틱 매매법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상단에 카드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으니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십시오. 일단 스토캐스틱 우물이 끝나고 MACD 양봉이 출현한 자리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추세를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도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더라도 추세를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점차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적어도 여기서 무서워서 도망갈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좋은 상황입니다. 상승으로 가는 좋은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럼 속슬 차트 보겠습니다. 속슬도 똑같습니다. 상방 저항선에 정확히 맞고 멈춰섰죠. 뚫으려다가 약간의 장마판 조정을 보이면서 정확히 상방 저항선에 맞았습니다. 이 선이 확실하게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래도 차트가 무용지물입니까?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차트 공부를 하고 차트 공부와 더불어 여러 가지 시황을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공포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 저항선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걸렸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자, 차익 실현을 하자, 뭐 이런 마인드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여기서 이만큼 먹었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기 트레이더들의 트레이딩 방법이고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속슬은 여기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방 지지선을 돌파한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더 낫다. 이상한 논리라고 들리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속슬이 이 하방 지지선, 빨간색 아랫라인이죠. 여기를 돌파하자마자 소액 추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추매분은 뭐 다시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가져갈 예정이며, 어차피 나스닥이 우상향하면은 속슬도 같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좀 더 그 물량을 가져가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속슬도 보조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속슬 같은 경우는 아직 MACD 양봉이 출현하지 못했죠. 스토캐스틱 우물이 끝나고 MACD 양봉이 출현하게 되면은 보조지표상으로 일시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홀딩입니다. 그럼 속스 S 반도체 숏입니다. 속스 S는 이 하방 지지선, 상승 추세에서의 하방 지지선을 강하게 이탈했어요. 일단 강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 검정색 아랫라인에서 저항을 맞게 될 것이고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속스 S는 상방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볼린저 밴드를 뚫었을 때 매도하는 게 정석이었죠. 속스 S가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굉장히 흐름이 좋다가 어젯밤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최근의 추세는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디커플링 되는 형국이죠. 본래는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커플링이었는데 이 최근에 비트코인의 상승할 때부터 계속 디커플링이었습니다.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반대라는 거죠. 롱과 숏이 디커플링이고요.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디커플링이고요. 어쨌든 어제 나스닥이 상승함과 동시에 비트코인은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앙 이평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과 조정을 맡고 있는 비트코인의 캔들이 만났을 때, 한 이쯤이 되겠죠? 만났을 때 다시 일시적인 비트코인의 상승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될 시기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혹시 저처럼 스윙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준비하십시오. 이더리움 차트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는 여기죠. 어제 큰 상승을 보여줬지만 여기서 장기 악성 매물이 몰려있는 지점까지만 오르고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무려 한 3, 4개월 동안 굉장히 물려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횡보를 보이다가 상승을 예상하고 홀딩했겠죠. 하지만 급작스러운 조정을 맞고 계속 물려있다가 본전이 오니까 내던지는 거예요. 이 물량을 소화를 해야 다시 이더리움이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과정이고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일봉 이평선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죠. 일봉 이평선과 이 캔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다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더리움도 매도를 해야겠죠.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신 홀더분, 저처럼 스윙으로 접근하시고 있는 홀더분들은 준비하십시오. 그럼 크립토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70을 넘었지만 다시 60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승 횡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이고 매도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 신규 기존 고객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중복 참여 가능하고요. 평생 매월 참여 가능합니다. 이벤트 신청 후 50만원 이상 거래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5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 시 50만원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벤트를 자세히 보러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myasset.shop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프티콘은 이벤트 신청일 기준 이걸 첫째 주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종료 일자까지 재참여 가능하고요. 이벤트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벤트를 신청하고 성함, 연락처를 입력하고 방문 경로에 더 시저 유튜브로 입력해 주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원하시는 분은 관련 링크를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겠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주식은 해야 되는데 스타벅스 커피 한잔 하시면서 주식하면 더 좋잖아요.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버블 없이 폭락 없고 폭락 없이 버블 없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오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또 일시적인 상승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 산타랠리까지 기대할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어쨌든 산타랠리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것은 버블입니다. 버블이 나쁜 게 아닙니다. 버블이 있어야 폭락이 있고 폭락이 있어야 버블이 있습니다. 그래야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 같은 주식쟁이들이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홀딩입니다. 만약 고용지표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홀딩입니다. 우리가 매도해야 될 시기는 환희의 매도이기 때문입니다. 겨우 이틀 크게 올랐을 뿐입니다. 겨우 이거 먹자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